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또 이제 상승을 했는데 맞습니다. 상승을 한 끝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이 이제 그 19% 상승하면서 마이크론도 역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메모리 3사, 세계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는데 야후 파이낸스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결국에는 달성한 SK 하이닉스입니다.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에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 SK 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 1등은 1등, 2등, 3등을 좀 매겨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점수를 좀 매겨볼까요? 예. 여기서 1등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한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메모리를 갖다 누가 많이 생산하냐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네. 이거 말고 우리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더 거둘 수 있을 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올해 YTD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YTD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간발의 차이로 이제 1등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대로 SK하이닉스가 231%의 수익률을 거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끝나는 새벽에서 19% 올랐지만 213%, 삼성전자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39%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등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저께 SK하이닉스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이 1,600조 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했죠. 삼성전자도 한 2.7% 상승해서 시총이 1,953조 원이 됐는데 둘을 나눠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 80% 어제 넘어서게 됩니다. 원래는 한 50% 정도였다가 점점 따라가 잡더니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무려 81%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것은 더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수익률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발의 차로 1등, 2등을 했고요. 3등은 삼성전자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BS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3배 가깝게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UBS 증권이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은 결국 27년도, 28년도까지도 사실은 여전히 메모리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UBS 증권은 29년도까지 영업이익을 땡겨와서 그 마이크론에 대한 EPS를 대폭 올렸습니다. 대폭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3배 가까이 올렸고 대폭 올린 동시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UBS 증권의 마이크론이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그 PER을 갖다 몇 배로 설정한지가 중요한데 마이크론의 PER을 15배로 설정했습니다. 15배로 설정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끼치기도 하는 동시에 또한 S&P 500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고의 시총을 자료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시총에 대한 PER이 보통 20배입니다. 20배를 감안한다면 마이크론의 PER 15배를 갖다가 부여한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고평가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15배 PER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SK하이닉스에도 PER 15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PER 15배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SK하이닉스 PER이 이제 1년 영업이익 선행 PER을 갖다 받을 때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3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그럼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이제 PER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SK하이닉스는 조만간 아마 늦어도 7월 달에는 이제 미국 ADR 상장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삼성전자는 ADR 상장 계획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동급으로 PER 15배를 갖다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지만 ADR 상장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ADR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15배를 줘야 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YTD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현격하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현격하게 YTD가 뒤처진 이유도 사실 그 중에 하나, 그 ADR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수익률에도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비교를 하는 데에는 꽤 많은 기준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ADR이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또 함께 따라가야 될 테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걸 비교해 보자면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예. 저희 코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답변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YTD를 갖다 1, 2, 3등 나눴을 때 웨이퍼를 누가 많이 생산하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1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70% 정도예요. 70% 정도라면 시총에서도 70% 정도 차지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시총이 80%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 수익률이 왜 뒤처지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SK하이닉스가 이제 7월 달에 ADR 상장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을 내놓을 것이고 7월 달에 될지 뭐 12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ADR 상장에 대해서는 가셔야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메모리의 3등 기업인 마이크론이 누리고 있는 독자적인 프리미엄이 있는데 독자적인 프리미엄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유일하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메모리 3사 중에서 유일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마이크론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메모리 3사 중에서 미국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게 된다면 마이크론의 프리미엄이 희석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YTD에 있어서는 1등 못지않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억울하면 ADR 상장해라. 상장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와라면 되는데 삼성전자 ADR 상장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YTD 입장에서는 3등에 머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추세를 그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3등 기업의 YTD 수익률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웨이퍼 물량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70%의 물량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높이 평가할 이유는 또 무엇이 있냐? ADR 말고 당연히 HBM입니다. 어제 그저께로 기억이 나는데 SK하이닉스가 HBM5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을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D램에서 쌓아야 되는데 HBM D램을 쌓았죠. D램을 쌓았다 보면 생기는 중요한 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발열입니다. 발열? 삼성전자가 네. 2년 전에 발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로이터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SK에서 이틀 전에 발표한 보도자를 보면은 우리가 HBM5에 중요할 수 있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이 HBM에 있어서도 SK에서가 언제나 선도주자를 갖다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에서 YTD를 더 우월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